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19년에 만들어진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니콜라스, 그리고 칭타오판 해가지고 이 두 분이 열심히 뭔가 개발을 하시고 선구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여기 옆에 한 분이 더 계시긴 하던데 일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네트워크 설립자 니콜라스 씨의 기사를 읽어보셨냐? 개척자이든 기존이든 관계없이 다음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라고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은 이 AI 시대의 인력 신원 확인이라고 해서 나오는 내용, 요걸 좀 확인해 볼 건데, 이때가 언제냐면 2023년 2월에 작성된 글입니다. 우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전통적인 소셜 네트워크가 AI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사용자 기반을 늘리는 것을 보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잘 작동했지만 AI 알고리즘에만 의존하면 예상치 못한 많은 결과가 발생을 한다 해가지고 인간의 편견을 확대하는 이런 방향까지도 갔다라고 하죠. 트위터를 인수하기에 널리 알려진 440억 달러의 입찰이 가짜 계정과 스팸봇에 만연한 주장으로 11시간 만에 무산이 되었다. 규모에 따른 튜링 테스트라고 생각하세요 해서 내용이 나오고, 강화된 규제 준수라고 해서 KYC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건 사용자당 1.49달러에서 2.05달러 할인되고 일반적인 광고되는 KYC 요금에도 불구하고 이 솔루션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모으기에는 확장 가능하거나 비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할인이 된다라는 금액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KYC 인증이라는 걸 할 때 얼마 정도를 받냐. 자, 일단은 비트코인 레전드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이거는 9,900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레전드 외에도 마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더마르스 같은 경우에는 뭐 5,000원, 6,000원 뭐 이 정도 아마 가격을 책정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에 오류가 약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자, 그 이후에 지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1.49달러에서 2.05달러 할인이 된다라고 나오죠. 이게 이만큼의 진행이 된다라고 보기엔 살짝 애매해요. 해석상의 차이나 번역상의 오류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KYC 신규 사용자를 온보딩할 때 마찰을 일으켜 새롭고 부담스러운 진입 장벽을 제공할 수 있고, KYC 마찰로 인해 신규 애플리케이션의 4분의 1이 포기되었다. KYC 핵심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해서 종종 우리의 인간성을 증명하기에 너무 인간적이다. KYC의 확장 가능한 해결이라고 나와 있고, 과학적인 진실이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간적 진실이라고 말할 때 진공 상태에서 구축되지 않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래서 사람 간의 이런 걸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소스 KYC 솔루션을 이렇게 대책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KYC 인증이 500만 명, 그쵸? 몇 명 정도 진행됐냐 했을 때 500만 명이라고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평생 기술자인 니콜라스 박사는 파이 네트워크의 설립자이자 기술 책임자라고 나오죠. 그리고 코칼리스 씨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초기 PhD 작업을 통해 코칼리스는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이 도입되기 전에 내결함성 분산 시스템에서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탠포드 대학원생 스마트폰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암호화폐를 개발했다라고 되어 있죠. 19년도 9월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올해 시작되었지만 이미 5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스마트폰에 모든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서 코칼리스 박사는 방문학생 연구원 그리고 3월 14일에 네트워크를 시작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9월에 나올 때만 해도 이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맥필립과 그 다음에 칭터팬, 그 다음에 니콜라스, 코칼리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방문학생 연구원에서 암호화폐 네트워크 공동 설립을 했다 나오죠. 13년도, 14년도 그리고 18년도 이렇게 나오는데 18년도에 있던 분은 이렇게 빠져나가고 나머지 두 분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팬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인터넷의 정보와 미디어를 분산시킨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 및 법률 서비스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현재 상태에서의 대부분 암호화폐는 기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파이코인의 정신력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어느 정도 이게 좀 이해가 되는 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우리의 경력을 바쳤다라고 얘기하죠.
쭉 한번 내려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스탠포드는 이 프로젝트에 어떠한 리소스도 제공하지 않았지만 파이의 창립자는 이 프로젝트가 컴퓨터 과학 교수인 미칼 이거 읽을 줄 몰라요. 번스테인 그리고 데이비드 메저레스와 같은 메지레스와 같은 스탠포드 교수진의 조언과 상호작용 생명공학을 포함하여 팀이 스탠포드에서 가졌던 경험에 의해 크게 형성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칼리스가 2018년 봄에 블록체인의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가르쳤을 때 팬은 강의 구성을 도왔고, 그 다음에 이분은 수업 조교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맥필립은 스탠포드 블록체인 컬렉티브를 경험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의 관련성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덧붙였고,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게 바로 코칼리스 씨와 같이 일을 했고 일했던 게 파이예요. 그래서 파이에 대한 내용들이 쭉 여기 나와 있고, 결국에는 파이는 이렇게 HCI는 우리가 계산하는 시스템에서 명시되지 않은 요구사항과 가정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향해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썼고, 우리 연구는 대규모 온라인 참여를 장려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니콜라스 씨가 뭔가 열심히 이 당시부터 시작을 했고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19년도에 파이데이에 파이 네트워크를 시작했다라고 맥필립은 썼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나왔던 기사, 사실은 이게 거의 초창기에 나왔던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 14일에 시작을 하고 6개월 뒤에 썼던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이때 썼던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4년 뒤에 파이코인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이제는 파이코인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코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이상하게 취급을 안 해주는 기분 탓이 들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파이코인이 유명하고 열광하고 또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이코인은 올해는 뭔가 KYC에 대한 좀 더 도전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다. 백날 제가 파이코인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파이코인에 대해서 제가 추천인 모으려고 이딴 방송하는 거 아닌 거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추천인이 써있는 적이 제가 볼 때 영상에 손꼽혀요. 10개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안 쓰는 이유는 뭐다? 어차피 파이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꼭 추천인 코드를 쓰지 않더라도 파이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편견을 좀, 파이를 아예 추천인 코드를 써야 된다라는 이런 편견을 좀 깨주고 싶었던 거예요. 굳이 제 거 입력해서 하실 거면 FE6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이거 언급을 안 한 이유는 파이코인 어차피 그렇게 해서 좀 더 모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 없이 편하게 접근하라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혹시나 시작에 대한 의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시작하셔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뭘 해드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다만 KYC 인증이라는 걸 꼭 하셔야 되는, 그래야지 파이코인을 쓰실 수 있는 이런 개념은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니콜라스 씨와 싱타오팬에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열심히 활동해오고 지금 4년차가 됐기 때문에 굉장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2년을 했고 지식인이라는 걸, 네이버 지식인 1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식도 한 10몇 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파이코인이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18년 정도 하면서 저는 이제 완전 달인이 돼버렸죠. 지식인 관련해서는. 그리고 지식인 말고도 하여튼 그렇게 꾸준히 오래 해왔던 것들은요, 여러분들 관행적으로 오래 해왔던 것들은 몸이 익어요. 그리고 되게 익숙하고 이제 그 일이 점점 더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파이코인은 4년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업력으로 따지면은 09년부터 시작해서 14년이 됐어요. 10년이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비트코인 0년에서 4년차까지, 그리고 파이코인 0년에서 4년차까지 했을 때 어떤 게 더 발전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파이코인이 훨씬 더 뛰어나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커뮤니티적으로나 유저수나 팬덤이나 이런 것들의 성장 발전수를 봤을 때는 훨씬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KYC 인증이라든지 그런 해킹 관련된 오류라든지 오류 이런 것들 각종 있죠. 이런 문제들만 해결이 된다면은 지금의 파이코인은 비트코인보다도 좀 더 기술력적으로도 뛰어난 이런 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